드릴 들고 협박, 살벌한 선거판. 아니 지금 선거인데 왜 드릴이 등장을 합니까? 협박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건 공포를 조성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자, 최근에요. 약간 논란이 됐죠? 어떤 이 거리에서 유세를 하잖아요, 요새 후보들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아마 그쪽 분에 대한 반감 또는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나 봐요. 막 뭐라고 항의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선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욕죄고 어쩌고 안 쫄아. 모욕죄고 어쩌고 안 쫄아. 어쩌라고. 너가 카메라에 자, 이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가 후보와 관련돼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뭐 부부가 나와서 이제 유세하고 인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래퍼로 알려주신 분이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여기 이제 약간 좀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이 후보는 이런 건 다 선처 바란다. 뭐 이런 건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는 분이긴 하지만 뭔가 강한 반감을 갖고 거기다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 후보와 뭐 이런 생각이 같은데 저런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지금 저기 앞에 빨간 잠바를 입은 게 후보거든요. 그 앞에는 부인으로 좀 보이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항의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런 일만 있어서 사실 후보 입장에서 약간 움찔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다가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인천에서 있었어요. 원희룡 전 장관, 지금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폭행 협박당했다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무슨 어떤 남성이 협박을 했다. 일단 이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된 영상이 CCTV에 잡혔다 그러네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지난 7일 있는 모습인데요.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뭐가 좀 얘기가 꺼내고 있나 봐요, 지금요.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과정에서 무슨 일이 좀 벌어졌다 그러네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뭐 무릎으로 치는 것도 있고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다시 내용이. 일단 영상이 잡혔는데요. 요 내용은 송영훈 의원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인천에서? 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축구 선수 이천수 씨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예. 이제 후원회장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비 후보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그 선거 사무원으로 아마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같이 항상 다녀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원희룡 후보의 어떤 이목을 끄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시민이 접근해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는 것 같이 하더니 무릎으로 가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CCTV에 보면 무릎을 이렇게 툭 올리는 장면이 친 거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가격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그 드릴을 든 남성이 뭐 와이프하고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드릴을 들고 협박을. 그렇습니다. 당신 어디 사는지 나 다 알아 누군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연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 또 배현진 의원의 피습 이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선거 관련 테러가 다시 재발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크고 이 대목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자유 방해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관계자 등 폭행죄라는 게 있고요. 폭행만 처벌되는 게 아니고 뭐 협박도 처벌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일반 폭행하고 달라서 선거 관계자를 폭행을 하면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숙지를 하시고 혹시라도 그 어떤 후보나 선거 운동은 싫더라도 폭력 행위로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다음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경찰 쪽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보고 있어요. 뭐 폭행, 협박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요. 일단 누가 그랬는지 파악하는 단계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까 이제 무릎으로 이거 뭐라 그럴까요? 니키라고 그럴까요? 물론 이게 가볍게 친 것 같긴 하지만 후보나 후보를 지시하시는 분, 어떤 후보자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근데 뭔가 좀 저게 글쎄요, 협박을 한다, 드릴을 들고 이런 일까지 있는데 일단 이런 모습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원 방문 때 유세를 했잖아요. 뭐 얘기를 하고 연설하는 와중에 어떤 분이 등장을 했다라고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죠.
저게 어제 수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설하고 유세하는 과정에서 주진우 전 기자. 주진우 전 기자. 뭐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정치에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인물인지. 근데 서영주 부대변인? 근데 왜 거기 현장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 현재 뭐 본인이 왜 거기 갔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재를 하러 갔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딜 방문하게 그렇죠. 되면 뭐 어떤 분위기인가? 기자 본능이죠. 그게 궁금했다. 예, 뭐 이제 한동훈 뭐 지금 비대위원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수원의 어떤 흐름인지.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주진우 전 기자가 결국에는 뭐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개설해서 해야 되고 본인도 출연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더라도 뭔가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현장 확인차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지금 그래도 쫓겨나듯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 아까도 이제 뭐 이 선거 관련해서 이천수 씨도 그러니까 인천 그렇고 계양에서 그다음에 있었던 모습. 도봉에 이제 예. 이제 김모 제가 봐서는 김재섭 그 후보 같은데 도봉갑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물론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나마 가벼운 낫지만 모습이라서 뭐가 크게 결국에는요, 벌진 않았어요, 지금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자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표출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정말 이 정치권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극단으로 치게끔 대한민국이 병들게끔 우리가 방치한 게 아닌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지금 헐뜯고 있잖아요. 예. 또 서로 비호감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비호감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지지층에서는 결국엔 저는 폭력적이고 물력을 쓰는 게 계속 나타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공권력으로 단호하게 예. 좀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주진 대표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짜 뭔가 좀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갔다고 보시니까 또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흥분 상태에서 약간 쫓기듯이 저렇게 나가버렸거든요. 지금요. 일반적인 유권자 지지층 중에 다소 이제 과격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현장에서 돌발 행동을 하고 또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것과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주진우 기자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주진우 기자면 알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기자 같은 분이 굳이 본인이 불청객이 될 게 뻔한 그런 곳에 가서 예상은 할 수 있었다 그거를. 저는 노렸다고 봅니다. 물론 주진우 기자에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 현장에서 막 내쫓듯이 하는 것 또한 전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죠. 자유가 있어요. 볼 수 그런데 있는. 사실 우리가 양 후보 측의 그 지지하는 진영을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과열돼 있거든요. 예, 주진우 기자가 여기에 나타나면 당연히 지지층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뭔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왔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주진우 기자가 분명히 내가 가면 분명히 극렬 지지층이 나를 좀 거칠게 밀어낼 것이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상대 국민의힘에게 되게 부담을 줄 것이다. 저는 그러한 계산 때문에 갔다는 의구심이 없다면 굳이 왜 저 자리에 가서 이런 소란을 나오게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윤주진 대표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데 뭐 엄격히 따지면은요 그런 뭐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갖든 근데 그런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누구에게 물리적으로 뭘 가하거나 아니면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반복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특정 어떤 되게 군소 매체 중에 이른바 응징 취재라고 해서 그 특정 후보나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식의 취재를 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오히려 그 현장을 더 험악하게 만들고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주진우 기자를 탓을 하는 것은 너무 이거는 일반 상식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설사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응징 취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그 폭력을 예측해서 폭력을 유발하러 갔다? 그건 아니죠. 물론 폭력적으로 대응한 건 저는 잘못됐다. 그렇죠. 저는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누가 가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야유도 안 되지만 일단은 그가 어떤 현장에 가서 기자로서
어느 곳이든 가서 취재할 수 있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면 예.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기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기사를 썼다거나 이럴 때는 항의를 하거나 거기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준비된 영상 속에 등장하신 분은요. 약간 연예인들 얘기하면서 약간 겁을 먹고 있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용준 때문에 힘 있는 변화 그리고 서대문이 인사드리세요. 예. 아니 좌파 연예인들은 앞장서는데 우파들은 겁먹고 못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 연예인들 목숨 걸어도 누구 하나 보장됐습니까? 전 가정도 없고 방송도 없고 제 일도 없습니다. 전국에 국민의힘 공천 확정된 후보들 들이댈 겁니다. 약간 뭐 들으시는 분들에게 약간 재미있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약간 우파 연예인들이 겁을 먹고 못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끌어나는데 이게 그러면 요즘에 이제 유명인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밝히고 누구를 지지한다는 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뭐 김은국 씨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게 뭐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볼 근거는 예, 일단 없고요. 김웅국 씨의 어떤 자기의 판단이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김은국 씨는 과거에도 종종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그런 발언을 하거나 혹은 선거에 참여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제 이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나 정치적 자유가 있고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예.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인들한테 무슨 엄격한 공직에 있지 않는 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문화 혹은 뭐 우리 문화예술계의 관행으로 봤을 때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히거나 혹은 뭐 그런 어떤 지지 혹은 반대 행위를 했을 때 과거에 불이익을 많이 입었던 적도 있거든요. 블랙리스트도 돌았고 예, 화이트리스트도 돌고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 좀 꺼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의 문화예술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밝히거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뭐 좌파는 그걸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데 우파 연대는 겁먹고 못한다. 그건 이제 김은국 씨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했나 봐요. 일종의 이제 뭐 갈라치기 비슷하게 어. 저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게 적절한 언급인가 싶습니다. 그냥 본인은 본인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 되지 뭐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유명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근데 방금 네 분 정도 나왔는데 지금 각각의 어떤 지지 의사를 밝히죠. 여기 보면 가수 김은국 씨는 한동훈과 다니고 싶다. 옆에 이천수 씨 아까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봉변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히딩크처럼 약속시킨다, 열심히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기 이원종 배우, 여기는 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더 나은 뭐 새로운 악과의 대결 이런 얘기까지 꺼내고요. 여기 이제 문성구 씨는 조국 혁신당 지금 지지하고 있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이분들의 자유죠. 예.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자유입니다. 자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김은국 씨의 저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우파 연예인은 무섭다, 두렵다. 그래서 뭔가 나서지 겁을 못한다. 먹고 있다? 왜 겁을 먹어요? 어. 지금 우파 정권 아닙니까? 좌파 연예인들이 잘못하면 밥줄이 끊어지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 무슨 우파 연예인들이 겁먹고 못 나온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냥 이제 추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서자. 예. 이런 이쪽에 편에 서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나서는데 우리도 이번 선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그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연예인 앞장이고 겁먹고 못 나. 이게 좀 이상한 좀 얘기 같고요. 예. 아까 뭐 이천수 씨 같은 경우도 원래는 보세요. 예전에는 송영길 전 의원을 엄청 응원했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분이에요. 예. 근데 선택을 또 원희룡 예. 의원한테 고민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라는 거예요. 이건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에요. 예. 이거를 가지고 뭐 나눠서 좌파네 우파네 김은국 씨가 이렇게 예. 얘기하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사고가 경직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요. 예, 유진 대표. 최근에 건국 전쟁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나얼 씨가 상당히 악플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 이영애 씨가 또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권이 우파냐 좌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자체가 사실은 다소 특정 정치 성향이 조금 지배적이다라는 해석이 사실은 보편적이죠. 그래서 본인의 보수적 성향, 우파적 성향을 커밍아웃하는 순간
그 안에서의 어떤 따돌림, 일감이 떨어진다든지 알게 모르게 가해오는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아마 김은국 씨가 말한 것은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파 연예인들이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예. 아마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도 사실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워낙 파급력이 크니까 그걸 가지고 그게 옳으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또 벌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인천 계양을 사실은 여기는 민주당의 텃밭이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곳인데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이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인데 사실은 어떤 재판 출석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까지 뭐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받았겠다. 아, 저기 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사장님 아무나 그러지 말았어. 아니요. 너왜 저한테 왜 그래요? 기분 나쁘게. 알겠습니다. 아, 네. 저도 이 결심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또 와이프랑 엄청 좀 싸우기도 했고.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인천 계양과 관련된 지지율 조사 결과가 최근에 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드리죠. 여기 보시면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희망. 여기 보면 이제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 이제 후보가 됐어요, 각각. 41대 45.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나요? 접전인가요? 아니면 오차 정도 범위 이런 데 안에서 좀 뭔가 격전지가 되는 모습인 건가요? 41대 45로 나왔습니다, 지금요. 저기 보면 유동규 후보는 1% 정도 지금 나왔네요, 저렇게. 41대 45. 사실 여기는 앞선 조사나 과거의 어떤 선거 결과 보면 한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늘 보이던 곳인데 최근에 지지율 결과는 상당히 좁혀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결과 좀 하나 더 볼까요? 내용이. 이 지역에 인천 계양을의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보면은 37, 39. 이거는 전국조사가 아니라 계양을만 조사한 거예요. 계양을에 계신 분만. 계양을에 계신 분들만. 37대 39니까 이것도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송영훈 의원. 민주당 텃밭 중에 텃밭으로 하는 계양을이에요. 약간의 뭐 변화가 생길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출발점이 어딘지를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될 때 예. 득표율이 55.2%였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어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55.2%의 득표율은 민주당 지지층과 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층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비명행사 공천 파동이 생기면서 이게 지금 결합이 느슨해지고 이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저 친문 지지층, 예. 특히나 또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지지층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나가서 투표해야 될 이유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55.2%를 만들어냈던 결합이 느슨해지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지금 방금 보신 여론조사 결과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요. 이재명 대표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전당대회 때 당선이 될 때 민주당의 세력 분포는 이재명 대표가 77%, 예. 그다음에 나머지가 23%였습니다. 예. 그러면 10명 중 2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당원 지지층인 거예요. 55.2%에서요. 10명 중 1명이 이탈하면 50% 밑으로 떨어지고요. 10명 중 2명이 이탈하면 45%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과제는 지금 무슨 개양을 많이 찾아가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당내에 이미 발생한 비명행사 공천 파동을 수습을 해야 돼요. 예. 그것에 답이 안 나오면요. 계양을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2008년 경남 사천 선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방호 사무총장이 원래 그 전에 60% 받고 2004년에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2008년에 소위 친이계 공천에 대한 책임이 이제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집중이 되면서 그때 천만 뜻밖에도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한테 패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그 비명계 지지자들이 이 계양을에서 전략적인 투표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켜야겠다 이런 그 관점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요. 이 지역에서 이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소영주 부대변인.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3월도 이 재판 출석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전국 선거를 당대표 지휘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본인의 지역구도 자주 방문해서 거기도 열심히 선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만만치 않다.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취만 보면은 좋은 지금 신호는 화면에 아니에요. 재판 일정이 나오는데 굉장히 네, 자주 그렇죠. 가야 돼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선거 기간에는요 욕을 먹어도 지역구에서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그게 이제 투표 성향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이런 부분들을 다 기획하고 끌고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겁니까? 그럼 뭐 팔다리 다 잘라놓은 거죠. 아. 기소해서 재판 과정을 총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겠다. 그래서 진두지휘해야 할 야당 대표 자체가 본인의 재판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 지역구의 선거도 힘들게 되고 당에 대한 전체적인 총선이었던 진두주의도 어렵게 막아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외적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인천경에서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갤럽 조사가 뭐 이게 정확하게 뭐 향후에 투표로 결정되는 그건 건 아직은 아니니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격차 자체가 한 두 자릿수 정도에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오차범위 내로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지역에서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주변에서 지금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부분에서 선택받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반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싸 안아서 예. 하나로 만드느냐. 이게 관리력이고 이게 또 대표의 하나의 말하자면 숙제였는데 이걸 할 시간이 없이 그대로 그냥 예.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말하자면 좀 안 좋은 결과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계속 마음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는 좀 특단의 대처들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근데 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최근에 선거구가 조정이 되면서 최종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인천 계양을 지역구는 과거와 달리 조금 조정이 됐다 그래요. 지난 총선과 달리요. 근데 그 조정돼서 뭐 들어가고 나온 전적을 따지고 보면은 새로 들어올 지역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까지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지율 결과상으로는 조금 이거는 이전에 선거를 기준으로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3월에 재판 일정이 많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일주일에 여러 차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고요. 12일에는 대장동과 성남FC 관련된 의혹 혐의 그리고 18일에는 위중교사 관련된 혐의 그리고 19일에 다시 대장동 성남FC 관련된 거 그리고 20일 선거법 지금요 3월 이게 좀 몇째쯤입니까? 넷째쯤입니까? 이쪽 뒷부분에는요 일주일에 3번을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 저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막 들어가야 될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국 선거와 본인의 지역구 선거운동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렇게 좀 자주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주제 좀 여러 가지 상황 좀 다뤄봤고요.